이제 한번 질문을 먼저 받아보고요, 여러분들. 제가 답변을 하고 시간이 만약에 남으면 추가로 조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이에 질문을 써주면 우리 매니저분들이 만약에 좋은 질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매니저분들이 매니저 채팅에다가 올려주실 거예요. 그거는 그냥 번외로 제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형님, 제가 공부를 되게 못하는데 뭐하고 살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뭐 잘하는데? 공부를 못해도 먹고 살 수는 있는데 잘하는 게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뭐라도 잘해야지. 뭘 잘해요? 우리 2차 질문 때 다시 질문해요. 미안. 자, 혈액형이 뭐예요? 그런데 저 혈액형 C형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공부를 지읒같이 못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20살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주셔야 제가 디테일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공부를 잘 못하는데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될까요? 그랬는데 공부 못한 애들 보니까 여전히 놀더만. 응? 고등학교 때 놀던 애들이 대학 돼서도 놀더만. 근데 이제 힘들어. 왜냐면 그냥 놀질 못하거든. 이제 돈이 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일하면서 놀더만. 그리고 힘들게 벌어서 놀더만.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진지 모드로 또 갈 수도 있는데 결혼은 일단 그림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일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나를 위해서 그 여자가 맞춰주는 게 아니라 같은 걸 보고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우리가 굉장히, 특히 한국은 좀 조건을 많이 봐요. 막 뭐 돈이 얼만큼 있고 뭐가 얼만큼 있고 그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죠. 현실적인 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아무래도 안정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행복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유학을 어렸을 때부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하던 친구 중에 돈이 엄청 많은 친구가 있어요. 걔는 1학년 때부터 벤츠를 막 끌고 다니고 강남에 집이 이렇게 건물이 9채가 있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부러웠단 말이죠. 그래서 걔는 그냥 가만히 이러고 평생을 있어도 돈을 안 벌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야, 니는 참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걔가 하는 얘기가 아빠랑 엄마랑 완전히,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거예요.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쇼 윈도우 커플인 거죠. 그냥 보여주기식의 커플이고, 그 다음에 양육권 가져가려고 그러고 항상 막 그런 걸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봐가지고 그 친구는 자기는 정말로 죽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조금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거를 얻는 것은 물질적인 걸로 채워지는 거는 아니구나 라는 걸 사실 그 친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조금 봤는데요. 되게 안 좋은 상황이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지 사실은 자기가 힘들고 자기 안에서 갈등되고 미치겠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방송이 그런 분들이 그냥 어디서 얘기할 수 없으면 여기라도 와서 얘기를 하시라 라고 해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라는 질문은 저는 같은 걸 보고 같은 길로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거기에는 뭐 능력도 포함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같이 걸어간다는 거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뛰는데 근데 여자는 이렇게 뛰는 사람이면은 페이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또 끌어줄 수 있고 같이 속도를 맞춰줄 수 있고, 또 내가 느리면 또 옆에 여자가 그 속도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올해 유학을 가는데
유학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점이나 적응하기 위한 팁 같은 게 궁금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에는 이제 미국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는데요, 그때도 이제 여러가지 이제 얘기를 또 드리겠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인종차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딱 유학을 갔는데 처음 만났던 홈스테이 가족이 완전히 인종차별인 거라. 스파게티를 먹는데 우리 한국은 라면 먹을 때 어떻게 먹죠? 이렇게 먹잖아요. 후루룩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걔네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저한테 미개하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는 게 미개하다고? 그래서 막 대들고 싸웠더니 나중에 grounded라는 게 있어요. 그 grounded가 이제 학교, 집 외에는 딴 데도 못 가. 친구들이랑도 못 놀고, 컴퓨터도 못 쓰고, 휴대폰도 못 쓰고, 진짜 감옥같이. 그게 이제 미국의 체벌 방식인데요. grounded라는 게 있는데, 그 grounded를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시켜가지고 처음에 한 일주일을 grounded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부당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따졌어. 그래서 이거 너무 부당하지 않냐. 그랬더니 말대꾸 한다고 2주로 늘리고, 그래서 2주가 돼가지고 내가 막 이제 막 얼굴에 이제 표정 관리가 안 되니까 더 따졌지. 그랬더니 계속 대든다고 3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6개월 가까이를 그라운디드를 당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더 힘들었냐면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난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반박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학생활 하면서 적응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팁은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표현은 정확하게 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 권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요. 한국은 나 영어 못하니까 그래 넘어가자, 이런 거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내가 해야겠는 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말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해내서 완성하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다가 이런 분들 많아요. 제가 전에 과외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회화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요, 여러분들 막 처음에는 말을 하려다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근데 포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진짜로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막 모르겠는 거, I am happy, see this show,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I am happy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딱 인상을 찌푸린다. 무슨 얘기야? 이러면 이제 확 이렇게 위축이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발음이 굳인가? 발음이 너무 굳인가? 왜 못 알아듣지? 이게 틀렸나? 어떡하지? 막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국 분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미국 애들은요, 막 진짜 이상해, 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로 걔네들은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A형 남자님이 몸짓 발짓 다 하면서 부딪히는 분들이 영어 빨리 늘던데 맞습니다. 제가 제 영어 방송에서 항상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죠. 그 두 가지가 뭐죠? 뉘앙스랑 뭐예요, 여러분들? 뉘앙스랑 어떤 방송이에요? confidence, 자신감. 뉘앙스와 자신감을 항상 장착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 여러가지 팁은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팁을 드릴 텐데요. 일단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장착하시고, 뉘앙스, 내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훈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onfidence, 자신감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든지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그래서 내가 발음이 굳었고 영어를 못할지라도 당당한 포스만큼은 눌리지 않게 라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팁 같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질문해 주시면 그건 또 세세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미호25님이 친구가 워킹홀리데이 캐나다에서 합격해서 내년에 가거든요. 영어권 워킹홀리데이 나라 추천과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쭤봐도 되는 건 모르겠지만요 했는데, 사실은 저는 워킹홀리데이로 유학을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로는 호주 이런 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을 가도 영어라고 하면은 일단은 미국, 그 다음에 뭐 캐나다, 뭐 영국, 한 요 정도를 어쨌든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보편적인 가장 영어의 베이직 기본을 배우려면은 그런 나라들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다.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때문에 문제가 참 많았죠. 막 성추행, 성폭행, 그 다음에 임금 착취, 노동 착취, 막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물론 그렇게 악덕 업주들도 많아요. 악덕 업주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내가 얘기할 걸 똑바로 얘기 못하고 내가 자꾸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약점들을 오히려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디를 가든지 일단 그걸 장착하면 쉽게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오히려 한국보다 미국이나 이런 외국은요, 굉장히 법이 강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딱딱 행동만 해더라도 얘네들이 쉽게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겸손이 미덕이다 보니까 가끔씩은 그래요, 그래, 그냥 씩 웃고 맨날 좀 요런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개를 염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다 보면요, 워킹을 제가 추천을 많이 안 드려요. 그러니까 물론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면서라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워킹을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워킹 저 가는 거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워킹도 굉장히 시골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시골 문화는 물론 배울 수 있겠지만 그 나라에서 진짜 배울 수 있는 거, 내가 유학을 가야 되는 목적과 목표와 그 그림에 맞는 그거를 정확하게 안다면 저는 차라리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그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를 하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렇게 교환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서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유학을 갈 수 있는, 전 그런 방안을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사실은 저는 적극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걸로만 봤을 때는 저는 워킹 홀리데이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